28쪽이고요. 교재 28쪽의 내용부터 우리가 출발할 테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 혹시 지난 시간에 조리제법까지 했는데 거기까지 어려운 거 있었나요? 조리제법까지 크게 어려웠던 거? 별로 없었죠? 그쵸? 너네 지금 이제 첫 번째 시련은 변형식이었죠? 그래서 변형식까지 했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어려운 것들은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닙니다. 이제 어려운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항등식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이제 고난도 주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잘 보시면서 와야 되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흐름 잘 때 놓치지 마시고, 얘네들 전반적으로 큰 흐름이 있으니까 그 틀을 잘 잡아주면서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여기 있는 얘를 변형하는 요 증명 과정은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우리 지난 시간 혹시 기억나실까? 조립제법.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얘는 사실 뭐를 이용해서 증명한 거냐면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가면은 돼요. 여기 1번 옆에다가 적어줄 거는 얘가 조립제법이야. 조립제법. 그래서 나는 얘네들을 조립제법을 배운 다음에 이거를 이해하면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얘네 변형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 이해한 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그냥 그대로 똑같이 풀기만 하면 되는 거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문제를 똑같이 풀기만 하면 되는 거라 거기까지 좀 잡아주면서 문제값을 요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답은 그렇게 유도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은 이렇게 무조건 바뀐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걸 내가 증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 다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앞에 봐봐.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fx를 만약에 여기 증명에다 똑같이 쓰면서 오시게 되면 만약에 내가 조립제법을 쓰게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조립제법을 써서 내가 만약에 x 마이너스 내가 a분의 b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조립제법을 써서 나는 목과 나머지를 찾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2차식이 됐든 3차식이 됐든 동일한 거예요. 만약에 2차, 3차로 얘기했다면 그냥 진짜 다항식을 나눴을 때 얘기하는 거니까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냥 다항식을 나누어서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우린 요거를 가지고 우리는 바로 확인식 만드는 게 가능하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확인식 만들기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 그랬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예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식을 찾는 게 가능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얘를 통해서 확인식을 만들어주는 작업까지는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맞나요?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확인식을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확인식 fx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다 같이 얘기하면서 오면 돼. 그래서 fx는 누구랑 누구를 곱해주고 fx는 누구랑 누구를 곱하고 그치? 나누고자 했던 식과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에 해당하는 누구를 같이 곱해주고 그치? 목. 그러니까 x-a분의 b랑 그때 여기 있었던 목 qx를 곱해주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목 qx까지 곱해주고 거기에 누군가를 더해주면 되는 거네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 누군가를 더해주면 되는데 그 더해줘야 되는 게 바로 누구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냐면 나머지 rx를 더해주면 된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미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되었던 거죠. 그러면 나한테 생뚱맞게 준 건 사실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걸 fx라는 정보를 준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몫이라는 정보도 준 것도 아니고 나머지라는 정보를 준 것도 아니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fx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은 해주기는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요 fx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갑자기 생뚱맞게요.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생뚱맞게 갑자기 나는 여기 있는 fx를 똑같이 그냥 나는 식을 좀 바꿔보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식을 좀 바꿔서 얘를 ax-b로 나눴을 때 여기 있는 얘 목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나머지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라는 거를 찾아주는 게 갑자기 이 문제에서 요구했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는 fx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거를 만들어 보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뭐 계산이 안 되니까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니까 무언가가 지금 이제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돼버리는데 근데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얘네들은 좀 우리가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기게 되는 건 그러면 여기 있었던 얘를 똑같이 ax-b로 나눴을 때의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요거야. 그때 우리가 원하는 건 목과 나머지만 찾으면 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여기 있었던 요 fx랑 여기 있는 fx는 같은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이 같은 거니까 결론 여기 옆에 붙어 있는 얘네 둘도 똑같은 형태일 거라는 거 아니면 다른 형태일 거라는 거야? 똑같은 형태일 거고 그거 둘이 결국 얘 fx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식이 될 테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fx를 만들어주는 식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네 둘도 똑같을 거라는 거야 아니면 다를 거라는 거야? 똑같을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쓰면서 오시면 돼요. 여기는 지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밑에 증명하는 거니까 여기 증명하는 거에 같이 쓰면서 오시면 돼요. 여기까지 지금 현재 내가 하는 말 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는 다. 태연이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결론 나는 여기 왼쪽에 있었던 애들이 결국 같은 fx라서 여기 오른쪽에 있었던 얘네 둘도 완벽하게 동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아예 똑같다. 이렇게 잡아주는 건 가능하다 이거지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이 동일한 상황에서 그럼 얘네들이 같아지려면 누구만 바뀌었는데 이것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고 그럼 이것만 딱 이해했다면은 이거 문제는 금방 풀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다 적었어요? 태연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다 같이 물어볼게요. 딱 대답해봐. 이 두 개만 비교하는 거야. 이 두 개만 비교했을 때 바뀐 거 찾아보세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목? 아니면 앞에 나누고자 하는 거? 그냥 이 식 자체에서 바뀐 것만 봐.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바뀌었다고 주어진 건 밑줄. 여기 있었던 나누고자 했던 식이 바뀐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 나누고자 했던 식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집중을 해봤더니 여기 있었던 친구가 여기 있었던 친구로 바뀌었고 괜히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1에서 a로 바뀌었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상황인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1에서 a로 바뀌었으면서 동시에 여기 상수에도 a를 곱했더니 아싸 우리가 원했던 형태가 된 거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은 a만 곱해주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분배 법칙 써가지고 우리가 원했던 형태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곱해지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 수학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같은 식에서 무언가를 내 맘대로 줬으면은 그 준 거는 그대로 똑같이 뺏어야 돼요? 아니면 뺏지 말아야 돼요? 줬으면 뺏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아요? 그러니까 줬으면 뺏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곱하기를 줬으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곱해야 돼 아니면 나눠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얘는 나눠줄 수밖에 없었던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나눠줘도 괜찮아요? 라고 한다면 어차피 얘네들이 곱하기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 곱하기로 연결돼 있는 식에 무언가를 더 곱하고 무언가를 나눠도 어차피 다 곱하기 내에서만 해결이 되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다 지지고 볶고 다 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지들끼리 찌지고 볶고를 다 해서 얘는 결국 A를 나누면서 만들어낸 나는 여기 있는 QX에 A분의 1을 곱한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어쨌든 뭐야? 우리가 원했던 형태를 동일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최종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은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이렇게 주어버리기만 하면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들이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그럼 얘네들이 똑같아야 되잖아. 상수와. 그쵸? 그럼 나머지가 똑같으려면 얘는 어떠한 변화를 주면 돼요? 아니면 안 돼요? 얘네들이 같아지려면 변화를 줄 필요가 없는 거지. 이미 얘네들이 앞에 게 똑같다라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똑같다라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마지막 얘 바꿔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대로 붙여주는 것이 되고 그래서 얘네들이 기억해줘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기억해줘야 되는 건 결국 목과 나머지를 변형하기 위해서 내가 나누고자 했던 식을 변형을 주잖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변형을 주잖아. 그럼 무조건 어디서만 바뀐다라는 것만 기억해주면 좋겠냐면 동그라미 그래서 동그라미 몫에서만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몫에서만 바뀌고 나머지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여기까지 우리가 기억을 해주기만 하면은 돼요. 이해되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게 지금 내가 여기 4번에서 하고 싶은 얘기고 이걸 이해하려면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조리제법 가지고 내가 막판에 장난쳤던 문제 있었죠? 그 개수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 있었지? 그거를 이해했다면 아마 요거를 좀 더 이해하기에는 수월했을 것이다. 이 정도까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리했으면은 밑에 4번을 통해서 한 번만 더 볼게요.
이제는 숫자로 좀 가볼 테니까 같이 한번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은 항상 여러분들은 뭘 만들어주는 것에 초점을 뒀으면 좋겠냐면 딱 한 줄만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외우지 않는 이상.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외워서 그냥 풀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면서 푼다라고 했을 때는 딱 적어놔. 얘 반드시 항등식.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 만들어주면서 출발하는 게 좋냐면 확인식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항등식 만들고 그 항등식 만든 거를 가지고 우리가 원했던 목과 나머지를 찾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딱 생각해 주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요것만 딱 적었으면 이제 펜 다 내려놓고 날 보세요. 이제부터는. 그럼 내가 어떻게 푸는지 딱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그럼 나는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있다면 무조건 끊어. 어디서? 여기 떼에서. 그러면 앞에까지가 어떤 하나의 정보를 다 준 겁니다. 나누고자 하는 식, 목, 나머지, 그리고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식까지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렇게 줬다면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오케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fx는 그때 내가 나누고자 했던 식 x-2에 그때 몫은 곱해지니까 qx 곱해주고 그때 나머지 r을 더하노라. 여기까지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할 때까지 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의 항등식을 완성해 주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 문장을 읽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다음 문장은 똑같은 fx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하게 fx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뭐로 나눴을 때? 뭐로 나눴대요? fx를 뭐로 나눴대요? 그치,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얘가 2x 빼기 4로 나눴을 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조금 바뀌었을 때 그때 여기 생겼던 이 친구 너의 이름이 뭐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나머지가 있을 건데 여기까지 찾아주라는 것이 된 거잖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목과 나머지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국 여기 왼쪽과 두 개가 서로 같으니까 얘네들도 같은 식이 되어야 돼? 아니면 다른 식이 되어야 돼? 그치, 얘네들이 항등식이라는 걸 딱 보여주게 되면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딱 누가 봐도 변화한 게 보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바뀐 게 보이니까 그 바뀐 것만 찾아주면 돼요. 다 같이 얘기해봐. 이 두 개에서만 딱 비교하는 거야. 모르는 것들 빼고 아는 거에서만 확인해 주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모르는 거 빼고 아는 거에서만 확인해 주게 되면 바뀐 거 딱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누가 누구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치? x-2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지금 현재 뭐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나요? 그치, 2x 빼기 4로 바뀌었대요. 이렇게 되는 거야. 지원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지원이 얘가 이렇게 바뀌었댔지. 곱하기 얼마 한 거야? 그치. 그럼 여기 곱하기 2 했지. 그럼 태연이 여기 곱해져 있는 꼴에서는 지지고 볶고 다 해줘야 된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 곱하기 2 했다면 여기서는 곱하기 2 해야 된다는 소리 아니면 나누기 해야 된다는 소리야? 나누기 2를 해줘서 얘 2분의 1 qx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지고 볶고 다 했으니까 소연이 얘네들이 이미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같지. 그 말은 여기 나머지는 똑같은 거 와도 된다는 소리 아니면 달라야 된다는 소리야? 똑같은 게 와야 항등식 유지가 되죠.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목과 나머지를 읽으라 그랬죠? 그래서 몫은 qx의 2분의 1 배해준 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머지는 r이 된다. 이렇게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몫은 이거, 나머지는 이거다. 근데 이게 왜 나오는지는 항등식을 통해서 증명한다. 여기까지만 생각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옆에 4-1번까지 풀고 항등식 가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세요.
요 문제는 이해를 했는데 여기 약간 x 곱하고 뭐 난리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앞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1번을 통해서 한번 볼 거고 지금 여기 문제는 미리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게 맞아요. 됐죠? 미리 얘기합니다. 쉬운 건 아니야. 어려운 건 맞아요. 지금 여기 유형은. 알겠죠? 어려운 건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어려운 건 맞으니까 그걸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4-1번은 내가 한번 쫙 풀어는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시간 다시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조금 연습을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여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다항식 fx를 나는 2x-1로 나누었답니다. 그럼 2x-1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입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다 잘 적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본 거는 사실 그냥 fx를 똑같은 걸로 나눴을 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여기에 뭐를 곱해준 다항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x를 곱해준 다항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왼쪽 다항식이 동일합니까? 아니면 좀 바뀌었습니까? 왼쪽 다항식이 똑같아요? 아니면 좀 달라졌어요? 조금 달라졌죠. fx랑. 여기 있는 얘는 똑같았으니까 그냥 오른쪽 것만 비교해주면 됐는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얘는 보아하니까 조금 달라졌어요. 맞아요? 그럼 fx 앞에 x를 곱했다는 건 싹 다 여기도 뭐를 곱해줘야 된다는 소리일까요? x를 곱해줘야 된다는 소리거든.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었던 얘를 x를 곱해주게 되면서 똑같이 만들어 버릴 거면 여기 있는 얘도 다 x를 곱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왜? 항등식이라는 건 등호가 똑같이 성립하려면 둘 다 똑같이 줄 건 줘야 돼요. 괜찮아요? 하나만 주면 서운하다 이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서 되게 재밌어지거든요. 지금부터 잘 봐야 돼. 그래서 얘가 이제부터 완전 개꿀잼이 되는 건 딴딴. 그래서 여기 있었던 얘가 x가 나눠가지면서 x 괄호 2x 빼기 1에 qx가 나란히 곱해져 있는 형태.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 있는 얘가 xr 나머지에도 x가 곱해져 있는 형태가 됐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여러분들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맞나요?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에서 갑자기 그럼 나는 요거거든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여기 있는 나머지가 지금 현재 몇 차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주목해 줬으면 좋겠냐면 얘가 지금 이제 1차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집중 포커스 포인트는 나머지가 1차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죠? 그럼 나머지가 1차로 바뀐 거는 여기 앞에 있는 얘가 2차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알겠나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 fx를 뭐로 나눴을 때를 궁금해하냐면 생뚱맞게 갑자기 x-2분의 1로 나눴을 때만 궁금해한다는 게 지금 여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차식으로 나눴어야 되는 그 친구에서 여기 있는 x가 어차피 곱하기로 갔을 때 몫으로 가는 건 상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몫으로 가버려도 되는 상황이 된 거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로 나눴을 때 몫이 이렇게 xq, x랑 뭐 어쩌고 저쩌고 물론 여기에서 숫자 변화하는 거는 나중에 신경 써야 되는 문제인 거고 괜찮아요?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바뀌게 되는 이 친구와 그 다음에 나머지도 이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변해야 될 텐데 그 변하게 되는 애가 누군지를 찾아라.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일단은 이것도 완벽하게 쓰는 식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x를 여기 뒤에다가 묶어가지고 몫으로 처리했대. 이건 곱하기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뿐이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기준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잘 봐. 얘네들이 어쨌든 같은 xfx라는 요 항등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결국 같아야 돼요? 아니면 달라야 돼요? 첫 번째 질문. 같아야 돼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현재 우리는 항등식이 돼야 돼. 여기까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항등식이 돼야 되는데 항등식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형태를 아예 똑같이 맞춰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맞아요? 근데 그 형태를 똑같이 맞춰주는 거는 여기 있는 이 친구에서 나누고자 했던 친구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이 친구에서 나누고자 했던 친구가 결국 여기 있었던 이 친구랑 동일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2차식일 때 여기를 똑같이 2차식으로 나누었다면 그때는 얘네들이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그대로 구해도 된다라는 요 생각을 해도 되지만, 아쉽게도 얘는 나누고자 했는 식이 달라졌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얘 2차식에서 1차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건 이 나누고자 했던 식이 변화했기 때문에 여기는 나머지 입장에서도 차수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네 라는 거를 우리가 명심하면서 봐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처음 생각하실 때 이게 조금 어려운데 잘 곱씹어보고 이해해보게 되면은 그런 거보다 하는 거는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 그렇네 라는 거 끄덕끄덕하고 인정할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걸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을 내가 설명할 거고 이게 처음에 들을 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연습은 할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처음 들을 때 어려워 이거. 그러면 여기 있었던 요 2차식이 1차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어차피 곱하기 쪽으로 다 몰아주는 건 상관없기 때문에 목 자체가 차수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건 가능하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목의 차수를 올리면서 다항식을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기 마지막에 붙어 있었던 이 친구, 그러니까 여기가 나머지 자리가 될 텐데 여기 나머지 자리로 붙어 있었던 이 친구 또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이 친구 또한 얘랑 완벽하게 동일하게 똑같이 맞춰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마지막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똑같이 맞춰준다 했을 때 나누고자 했던 것에 영향을 받느냐 아니면 안 받느냐, 이것까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질문할 건 이겁니다. 그럼 얘가 영향을 안 받게 해야 되잖아. 그럼 영향 안 받게 하려면 어떻게 바꾸기만 하면 될까요? 얘를 그대로 1차로 유지하면 될까요? 아니면은 여기 나누고자 했던 식에 의거해서 조금 바꿔주는 게 필요할까요? 바꿔주는 게 필요했다는 거야. 우리가 나머지를 구할 때는 반드시 나누고자 했던 것보다 차수가 무조건 하나는 낫다 그랬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아쉽게도 뭐가 돼버렸냐면 이렇게 상수가 돼버렸기 때문에 바꿔주는 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왜 나머지가 그지같이 나왔냐? 그러면 얘가 1차식에서 상수로 변화하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됐기 때문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그럼 내가 물어볼까요? 다시? 그럼 얘를 다시 상수로 바꾸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x로 나눈다. 그러면 참 좋겠지만 x로 나누면 우리가 원했던 처음 방식이 아니잖아요. fx가 아니니까.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가 원했던 방식이 아닌 상황이 돼버리니까 x로 나누는 건 불가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 있는 얘 1차식을 상수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는 결국 뭐야? 1차를 얘랑 묶어버리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갖게 해야 된다는 거야. 어차피 등식이고 저기 내에서 자기들끼리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공통인수끼리 묶여버리는 거. 그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공통인수들끼리 묶여버리는 거는 지들끼리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이 1차식을 상수로 나누어주는 유일한 방법은 그래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기 나누고자 했던 식으로 해서 계수 묶기가 되는 겁니다. 즉 다항식 묶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에서 필요한 거는 다항식 묶기야. 여기까지 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괜찮나요? 여기까지는? 지원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안 괜찮지? 여기 처음 들을 때 매우 어려워요. 여기는 괜찮아요? 시간 일부러 많이 쓰고 있어요. 되게 어려워요. 됐죠? 이거 어려운 거 맞아. 여기 어려운 거 맞아. 그래서 여기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다항식을 묶어낸다는 것 자체가 여기는 얘랑 동일하게 만들어버리면서 x를 이쪽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묶여버리게 된다면 얘는 x가 사라진 상수만 남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상수를 생각해주면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야? 무조건 나를 만들어주세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그럼 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친구를 다시 장난쳐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먼저 잡고 그러면 여기서 아이디어 얻었잖아.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답을 실제로 유도하면 되는데 그럼 그 유도는 어떻게 하는가? 그것까지 좀 한 번에 보여드리자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한 번에 유도합시다. 그래서 여기 있었던 얘를 얘로 바꾸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 장난을 칠 거고 먼저 지들끼리도 먼저 장난이 돼야 되겠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지들끼리 먼저 장난이 되었을 때 얘도 얘로 묶을 수 있도록 우리는 x-2분의 1을 만들어준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싹 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얘가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x 빼기 2분의 1로 그대로 기준을 잡아줬을 때 2x-1이 x-2분의 1로 바꿀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 다 확인이 됐을 겁니다.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주기 위해서 나누기 얼마를 했기 때문에요. 그치? 나누기 2를 한 거죠. 곱하기 2분의 1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누기 2를 했기 때문에 다시 그럼 여기 있었던 요 친구한테는 곱하기 얼마를 해주는 게 필요해서 곱하기 2를 해주는 게 필요해서 나는 여기 있는 몫을 2xqx로 바꿔줄 수는 있었던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들끼리 바뀌었고 여기 있는 나머지 또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애가 원래는 여기 있는 지들끼리 장난치니까 XR이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가 여기 앞에 묶여 있었던 이 친구랑 묶이기 위해서 나는 X 빼기 2분의 1이라는 걸 내 맘대로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필요했다는 거야. 근데 얘만 단순하게 만들 수는 없고 거기에 X 앞에는 R이 곱해져 있으니까 태어나 그죠? 그래서 여기 R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R도 같이 곱해주게 되면서 이렇게 형태를 그냥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서 생기게 되는 얘네들은 원래 있었으니까 괜찮은데 이러면서 얘네들이 곱해지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무언가가 생겼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되면서 얘네들이 곱해지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새로운 무언가 그거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초점 맞추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다 왔어요. 뭐가 곱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더해졌어요? 내 맘대로 더해진 게. 그치? 2분의 1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마이너스 2분의 1, R이 내 맘대로 더해진 거예요. 얘랑 묶이기 위해서.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뭐 해주는 게 필요하냐면 쟤를 다시 반대로 빼주는 게 필요해요. 괜찮나요? 그럼으로써 여기 얘네들이 동일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x-2분의 1 꼴로 다 묶어줄 수 있게 됐고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얘가 공통인수로 묶이게 되면서 그래서 여기 있는 몫이 2xqx에 그때 나머지 r 이렇게 생긴 거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나머지 제 2분의 1 r까지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항등식의 변형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이루어졌어야 되고 그 두 번 이루어져야 됐던 그 배경은 사실은 뭐가 되냐면 내가 나누고자 했던 식이 2차식에서 1차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계속 바뀌어서 나온 거고 그래서 바뀌어서 나머지랑 몫이 저렇게 정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잘 곱씹어 보시고 이해하고 넘어가시기만 하면 될 것 같네요. 괜찮아요? 나중에 다시 해줄게요. 이거는. 알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 4-1번은 정리 좀 해놓고 잘 넘어간 다음에 체력을 보아하니 지금 쉬는 시간 안 주면 항등식 갈 때 여러분들 나락할 것 같으니 이거 정리하시고 40분까지 쉬었다가 40분에 항등식 출발하겠습니다. 알겠죠? 40분에 항등식 출발할게요. 자, 정리하고 쉬세요. 정리하고 쉬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고 쉬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천일 금방 가거든요. 생각보다 금방 가. 천일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길게 막 그렇게 가지 않아, 생각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렇게 길게 가지 않으니까 잘 버티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하지 마. 그날 하루는. 됐죠? 아예 손을 놓으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고 그날 하루는 하지 마.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유난히 공부 안 되는 날이 있을 거잖아요. 너네 아직 1학년이잖아. 1학년이면 조금은 놀면서 해도 돼. 그러니까 너무 막 공부가 안 된다 그럴 때는 그냥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일에 내가 잘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루는 놀아. 그러면 다음날 진짜 오히려 버프 받아가지고 잘하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그렇다고 그거를 매일매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봐. 너네가 사이클을 잡을 때 보통 7일을 잡는데 보통 1등급 애들이나 좀 공부 좀 한다는 애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그 중에서 공부 좀 어느 정도 한다는 애들은 1학년 때는 대부분 하루 놀 거야. 무조건 하루 노는 날을 잡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 쉬는 날이 하루 있을 거야. 대신 그 한 번 하실 때 그 한 번 할 때 시간을 좀 재봐. 과목별로 시간을 좀 재보면 평균이 나온단 말이야. 평균 내가 이 과목을 이쪽 분량까지 하루에 공부를 할 때 쓰는 시간이 보통 이 정도다. 이 정도가 나온단 말이야. 그거를 좀 빨리 재세요. 지금 아직 신학기잖아. 내가 니네한테 약간 꿀팁 같은 거 내가 실제 공부했던 방법을 좀 알려드리자면 나 재수할 때 했던 방법이에요, 실제로. 나는 현역 때 많이 놀았고 재수 때 좀 이제 한 방법인데 그 얘기를 해주는 건 현역 때 나처럼 많이 놀면 난 1, 2학년 때 겁나 열심히 놀았거든요.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열심히 놀았거든. 3학년 때 가서 후회했는데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학기니까 신학기 때 좀 어느 정도 좀 해놓는 게 좋아요. 알겠지?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한다 했을 때 내가 재수 때 실제로 했던 방법은 요거야, 요거. 그냥 하루 테이블을 잡아. 스터디 플래너나 스톱워치나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죠, 이제는. 고딩의 필수품이잖아. 다 가지고 있죠. 스톱워치 플래너 이런 것들은 없으면 하나 사놓는 것도 추천은 해요. 많이 써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사놔서 하루의 분량을 좀 미리 정해놔봐. 이쪽에서 분량을 좀 정해놔봐. 그러니까 하루에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사회, 아니면 과학, 한국사 뭐 요렇게 있을 건데 이 6개를 하루에 다 하겠다는 생각을 이쪽에서는 버리고 됐니? 대신 얘네 셋은 웬만하면 매일 조금씩 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좋고 그럼 여기 매일 조금씩 한다는 생각으로 갔을 때 여기 있는 내가 분량을 아침에 정해놓는 거야. 자습하기 전에. 그러니까 조례하기 전에 선생님 들어오시기 전에 국어는 내가 만약에 뭐 자습서 1쪽에서부터 10쪽까지 한번 풀어볼 거야. 공부를 좀 하면서 풀어볼 거야.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아봐. 수학은 뭐 예를 들어서 10문제를 풀어볼 거고 영어는 한 모의고사 3개를 분석을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봐봐. 너무 크게 잡지 말고 조금씩. 그러면서 얘네가 처음 한 1, 2주를 하실 때는 시간을 좀 재보는 게 좋아요. 어려운 난이도일 때는 몇 분 정도 걸리고 쉬운 난이도일 땐 몇 분 정도 걸리냐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는 좀 한번 재보면서 목표한 분량을 채울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좀 적어놔봐. 그러면은 이게 평균적인 데이터가 나오거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수학 같은 경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로 따지면 스텝 1의 문제들만 풀었어. 그러니까 기본 문제들만 풀었어. 그러니까 기본 문제들을 풀었을 때 내가 만약에 40문제를 풀었는데 40문제 풀었을 때 20분 걸렸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쵸? 그러면은 스텝 1 할 때는 무언가를 더 갖다 붙여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거고 만약에 내가 스텝 2를 푸는데 이 스텝 2를 풀 때 내가 만약에 15문제를 걸렸는데 40분이 걸렸어. 그럼 여기서는 분량을 조금 조절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스텝 1 할 때 오히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스텝 1 할 때 조금 붙여서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평균 데이터들을 좀 가지고 오는 게 좋아요. 단원이 어렵다, 단원이 쉽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도. 그래서 한 1, 2주 정도는 한번 재보는 게 좋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재보잖아? 그럼 니네 루틴이 알아서 만들어질 거거든? 그 루틴이 만들어지면 그 루틴대로 하세요. 그게 아마 니네 모든 과목을 소홀하게 하지 않고 점수 확실히 올릴 수 있는 방법일 거야. 내가 그거를 많이 해봤고 그렇게 했을 때 점수가 확실히 많이 올랐거든요. 3학년 때. 고3 때 내가 그래서 확실히 점수가 많이 올랐었거든. 그래서 이거는 원래 내가 아무한테도 이렇게 잘 얘기 안 해주는데 너네한테는 내가 알려드릴게요. 한번 해봐봐.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요. 무식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는. 내가 고등학교 3년도 다녀보고 재수도 해보면서 느낀 건데 공부는 무식하게 하는 게 아니야. 공부는 생각보다 되게 전략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공부하기 싫어하는 건 맞아. 고등학교까지도 그렇고 앞으로 너네들이 니네가 어쨌든 목표하는 대학이 있을 건데 대학에 가서도 공부는 계속 하셔야 돼요. 근데 대학생들 보면은 서울대 애들도 그렇고 연세대 애들도 그렇고 고려대 애들도 그렇고 대학 가잖아? 난 주변에 있으니까 걔네들이 있으니까 걔네 보면 많이 놀아요. 많이 노는데 공부 진짜 잘해.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고 째려보잖아? 그럼 걔네들은 딱 자기만의 루틴이 있어요. 놀 때는 확실히 놀고 할 때는 확실히 하고 막 이런 루틴들이 있단 말이야. 너네도 마찬가지야. 그 루틴을 잘 만들어 놓고 가. 그게 중요할 거예요. 루틴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내가 좀 수학은 어쨌든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많이 도와줄게. 알겠죠? 포기하지 마시고. 어려운 거 나오면 어렵다라는 거를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4번은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는 어렵다라고 얘기해주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어려운 건 어려운 거야. 처음 볼 때 당연히 이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이해할 수 있었으면 니네 이미 앞에서 다 끝장났었겠지. 그쵸?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해 잘했다면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1등급 전교 1등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걔네들이 전교 1등이 되는 이유는 그걸 많이 파서 결국 자기 거를 만들기 때문이거든요. 됐죠? 전교 1등도 이해 못하는 순간 와요. 되게 많이 와. 수학은.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그게 되게 많이 옵니다. 나도 가끔 문제 어떤 거 보면은 이런 거 있는데 뭐. 실제 평가원 수능 문제도 보면은 와 참신하다. 와 개어렵다. 이런 거 몇 개 있어요. 내가 아무리 몇 번을 많이 풀어봐도. 그러니까 나는 매년 풀잖아요. 수학을 매일 공부하잖아요. 나는 매일 풀고 매일 연습을 하잖아. 그런데도 수능 문제 보면은 감탄하는 경우 많아요. 못 풀겠다 싶은 것들도 꽤 있고. 나도 그런데 너네는 처음 만나잖아. 더 그럴 거잖아. 됐죠? 나는 이거를 몇 년을 봤는데도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너네가 막 되게 일일비하고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쭉 가세요. 알겠죠? 많이 도와줄 테니까. 알겠죠? 대신 수업할 때는 확실히 집중. 알겠죠? 이 시간만큼 확실하게 딱 최대한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느낌으로 계속 봐주시면 되겠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중단원인데 오늘 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할까요? 오늘 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중1 때 했던 거랑 동일할 겁니다. 내용 자체가 엄청나게 어렵거나 엄청나게 복잡하거나 엄청나게 짜증나거나 막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고요. 그냥 가볍게 딱딱딱딱딱 흘러가는 느낌이 강할 겁니다. 약간 삼강 보는 느낌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좀 편하니까 잘 들어보시면서 오면은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중1 때 배웠던 개념부터 그래서 나는 항등식과 방정식부터 우리가 구별을 해보자면 항등식은 그냥 어떤 거냐 뭐 이쪽저쪽저쪽저쪽저쪽저쪽저쪽에 돼 있는데 저런 것들은 그냥 관심 없고 그냥 밑줄 그냥 뭐냐면 이겁니다.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즉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이 생겨먹은 것들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항등식은 그냥 뭔가를 넣어도 다 된다는 건 어쨌든 왼쪽과 오른쪽이 생겨먹은 게 똑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방정식이라는 거는 동그라미만 치고 가자면 문자의 값이 동그라미 특정한 값으로 뭐가 되는 경우냐면 제한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오진 못해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제한이 되었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숫자만이 들어와서 등호가 성립하게 하는 아니면은 두 개의 숫자가 들어와서 등호가 성립하게 하는 그런 문자에 대한 식들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럼 항등식이라는 거는 우린 어디에 집중할 거냐면 여기는 1번. 그러니까 뭔가를 집어넣어도 다 되는 식이다. 라는 거에 초점 맞출 거고 결론적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생겨먹은 게 똑같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여주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사실 이거야. 항등식의 성질.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항등식의 성질은 되게 많이 쓰니까 잘 별표 치시고 기억을 해주고 결론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냥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으려면 어떠한 짓거리 하면 돼요?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맞춰주는 게 관건이고 그걸 이용해서 표현해주는 게 첫 번째 미정계수법인 계수비교법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비교하는 게. 됐죠? 그럼 너네는 지금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 하나 한 거야. 됐죠? 왼쪽과 오른쪽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게 계수비교법이다. 끝. 이거야. 괜찮죠? 그래서 계수비교법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근데 그거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항등식을 나타내주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텐데 그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때 여기 있는 얘네 세 개의 포인트들은 그냥 이런 거야. 옆에다가 적어주게 된다면 이렇게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등식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어떤 x의 값에 대하여도 항상 그러니까 어떤 x의 값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등식 다시
문자는 신경 쓰지 않고 문자에 뭘 집어넣어도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 셋의 공통적인 표현은 그냥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문자에 제한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자에 제한이 없는, 그래서 문자에 제한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에 제한이 없는 등호 성립 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여기에서 이 표현을 알려드리는 건 제 책 중에 하나가 무조건 시험 문제 시작에, 그러니까 문제 시작에 무조건 저렇게 박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거를 보는 순간 그냥 얘는 항등식임, 이거를 우리가 생각만 해주고 넘어가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항등식이라는 거는 그렇게만 좀 잡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푸는 겁니다. 그리고 항등식은 문자에 뭘 집어넣어도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 그 생각을 가지고 풀다 보니까 미정계수법.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식을 완성해주는 과정에 오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밑에 있어요. 그 식을 완성해주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3 때까지 꼭 챙겨가야 되는 것, 그거를 좀 비교해서 같이 한번 보게 된다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첫 번째 별표 수치대입법이 무조건 하나는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치대입법은 언제까지는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냐면 얘는 약간 기한이 있어. 얘는 언제까지냐면 중간고사까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간고사 보실 때까지만 잘 기억하고 넘어가 주세요. 연습 잘 해놔야 되고. 괜찮아요? 중간고사 보실 때까지는 수치대입법을 확실히 기억해야 되는데, 수능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여기 위에 개수비교법이에요. 그러니까 개수비교법은 이렇게 적어놔. 수능을 위해서는 알고 넘어가야 되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for 수능이라고 한다면 개수비교법, for nation이라고 한다면 수치대입법입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우리가 구별을 해주기만 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개수비교법은 뭐 옆에 어쩌고 돼 있는데 솔직히 관심 없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냥 개수비교법은 뭐냐? 왼쪽 오른쪽을 똑같이 만들어라,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항등식이라는 건 문자에 뭘 집어넣어도 똑같아야 된다라는 건 어쨌든 둘이 생겨먹은 게 같다라는 결론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둘이 같으면 돼.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둘이 같으면 된다. 거기 있는 거를 가지고 A랑 B부터 완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로 잡아주면 돼요. X 앞에 붙어있는 개수들이 결론적으로 같다 아니면 다르다. X 앞에 붙어있는 숫자들이 같다 다르다? 같아야 된다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쵸? 항등식이 되려면 같아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럼 다 같이 얘기해보자. A는 얼마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얼마? A는 3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B는 얼마가 되면 될까요? 그렇지? 상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B는 2다. 끝.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같이 적으면서 봅시다. 이거는 되게 쉬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봐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처음 보실 때는 약간 이럴 거예요. 근데 쉬운 문제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연습해 봅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쉬운 문제부터 하나 연습해 봅시다. 잘 연습하다 보면은 쫓아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수치대입법에서부터 볼게요. 수치대입법이란 그냥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문자에다가 아무 숫자를 대입해서 나는 개수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은 아무 숫자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아무거나 때려 넣어도 돼요 라고 한다면 네, 된다는 거야. 이거 자체가 왜 그러냐면 항등식이 된다는 건 어쨌든 여기 있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저기 있는 x라는 문자에 어떤 숫자를 아무거나 대입해도 어쨌든 등호가 똑같이 성립하기 때문에요? 아니면 성립 안 하기 때문에요? 성립하니까. 그러니까 숫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느는 그대로 성립하니까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방정식을 만들어주게 되면서 우리가 원했던 값을 찾는다. 여기까지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잡아주면 되는 거고, 되게 내용은 간단하게 보면 되니까 잘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딱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니들 마음대로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숫자 넣기 편한 건 정수입니까? 아니면 분수입니까? 정수가 제일 많이 편해요. 그럼 정수를 넣겠다는 생각으로 1번. 그러면 두 번째, 정수 중에서 어떤 숫자 때려넣는 게 제일 완벽한가요? 그거보다 더 쉬운 거 하나 있어요. 0. 왜? 0 넣으면 잘 가. 이게 되거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뭐야? 이렇게 제일 넣기 쉬운 거부터 해서 아무거나 때려 넣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아무거나 때려 넣으니까 첫 번째 그래서 뭐냐? 이렇게. 얘는 법칙 같은 게 있긴 있는데 그건 뒤에서 보는 걸로 하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법칙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보는 걸로 하고 그냥 아무 숫자 때려 넣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0부터 때려 넣어. 그럼 여기 왼쪽 거 때려 넣으면 B, 오른쪽 거 때려 넣으면 여기가 A가 죽지? 그래서 남은 건 2만 남아요. 그렇게 해서 B는 2다. 이렇게 찾아주는 방법이고요. 괜찮아요? 그럼 B가 2인 거는 알았으니까 A만 찾으면 되겠지. 그럼 A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제일 넣기 편한 거 찾아봐. 숫자 얼마 집어넣으면 그나마 제일 편해요? A만 딱 나오는 거? 1이지. 그래서 우린 두 번째 X에다가 1을 넣는 거야. 그럼 여기 3 더하기 2 해주면 5. 여기에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2니까. 그렇게 해서 A를 찾아주는 방법도 된다라는 거죠. 그럼 A 구했습니다.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A는 얼마? A는 그래서 얼마? 그치. A는 3. 이렇게 찾아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수치대입법은 이렇게 아무 숫자들을 때려 넣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정답을 확인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푸는 방법을 이해를 하시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연습은 잘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 제일 만만한 1번부터 우리가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등식은요. 뭐를 잘 하셔야 되냐면 제발 내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하나 하자면 항등식 문제 잘 풀려면 반드시 뭐 좀 잘 읽어줬으면 좋겠냐면 요렇게 제발 항등식은요 문제 좀 잘 읽어주세요. 항등식의 이 포인트는 문제 읽기요. 왜 그러냐면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문자가 지금 여기 1, 2번 보면 알겠지만 둘 다 폭탄입니다. 문자를 엄청나게 많이 때려놓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물어봐요. 다 그런단 말이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전반적으로 문자를 겁나 많이 때려놓고 물어보는데 그 중에서 영양가가 없는 문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 문자가 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줘야 돼요. 그거 확인을 위해서라도 얘네 문제를 잘 읽어주는 게 좋아요. 알겠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주는 작업으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똑같이 밑줄만 그을 거야. 자, 등식 젖닥으로 되어먹은 거에 대해서 밑줄 주어진 등식이 뭐에 관계없이 그치, 밑줄 주어진 등식이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럼 여기 있는 여기에서 쓸데없는 문자가 있죠. 아무 숫자 다 내어도 아무 숫자 다 때려 넣어도 등호가 성립하는 유일한 문자는 누구였단 소리예요? K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K가 결국 뭐가 되냐면 이거 항등식을 만들어주는 문자가 되었다. 여기까지는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항등식의 문자가 되어버렸다면 오히려 뭐야? 얘는 제한사항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얘 제한사항이 없어요. 다 된다고. 그러면 다 되는 애는 실수 전체 다 되는 애는 살리는 게 좋아 아니면 죽이는 게 좋아? 그냥 1을 넣어도 등호되고 2를 넣어도 등호되고 3을 넣어도 등호가 되고 100을 넣어도 등호가 되고 1억을 넣어도 등호가 되고 뭐 1000억을 넣어도 등호가 돼요. 다 돼요. 그러면 막 어디로 튈지 모르는 날뛰는 아이죠. 그럼 그 날뛰는 아이는 살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죽이는 게 좋아요? 죽여버려야지. 그쵸? 그래야 우리가 나머지들을 가지고 답을 구할 수 있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항등식의 문자가 여기에서 K로 잡혀버리게 되면 그 순간 얘는 아무거나 다 되기 때문에 그냥 뭐 해주면 되냐면 여기까지 적어놔 항등식의 문자는 무조건 소거하는 것에 목표를 두면서 그러니까 얘네들을 지우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를 지우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하기 위해서 그냥 첫 번째로 할 거는 뭐야? 그냥 묶어버리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나마 묶어버려서 누구 만들어버리면 되냐면 K가 있는 애들끼리 그냥 묶어버리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그래서 그 날뛰는 애가 다 들어가 있는 I 이렇게 한번 잡아주면 되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날뛰는 애 말고 나머지들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I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서 얘네 잡아주게 된 게 0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줬을 때 그럼 나는 K가 있는 아이들끼리만 그래서 난 여기는 묶어주게 되면은 여기 K 묶이게 되면서 X 빼기 4가 남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X 빼기 4 남고 여기는 나머지들 K 없는 애들끼리 싹 다 몰아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K가 없는 애들끼리 싹 다 몰아주게 되면 딱딱딱 3개가 나란히 들어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우리는 플러스 3A-2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서 식을 완성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쨌든 K를 죽여버린다라는 생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K를 죽일 거예요.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K를 죽일 거니까 무조건 여기 앞에 있는 거는 곱해줘야 되는 숫자인데 그럼 여기 곱해줘야 되는 숫자는 K 죽이기 위해서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치?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X의 입장에서는 4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얘를 죽이기 위한 모든 방법인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가 어차피 죽었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남은 거를 가지고 0 만들어줘야 돼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남은 거를 가지고 0 만들 거야. 다시 얘도 얼마가 되면 된다는 소리일까요? 그치? 얘도 그래서 0이 되면 된다. 이 얘기를 우리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게 항등식의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푸는 거는 맞는데 그 항등식의 성질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와닿진 않아요. 이 문제가. 괜찮아요? 그래서 보통 그냥 항등식의 문자는 다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으로 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묶어서 인수분해 부분적으로는 해준다. 여기까지 생각은 해줘야 돼. 그러면서 얘를 죽이기 위해선 무조건 앞에 곱해져 있는 건 0이 되게 한다. 그럼 0이 되게 하는 그 문자를 찾으면 그 문자 값은 여기에 똑같이 집어넣어도 되는 거죠. 어차피 x는 동일하니까. 맞나요? 그래서 저기 오른쪽에 x 대신에 4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마이너스 4a 더하기 3a 빼기 2라고 주어졌던 여기 있는 또 다른 나머지 것들이 되는데 그 나머지 것들도 오른쪽의 값을 유지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오른쪽의 값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얘가 얼마가 되기만 하면 되나요? 그치? 오른쪽의 값 0이 되면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미처 날뛰는 애는 없어졌으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다른 애는 없어졌어요.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 정리하면 마이너스 a 더 빼기 여기 똑같이 빼기 2가 되었고 얘가 0이 되니까 넘어가면 a 값 나오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a 값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a는 마이너스 얼마가 되었고요? a는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 그쵸? A는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A는 동일하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됐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K를 구하라고 해서 답은 K로 나왔겠지만 정확하게 정답은 X죠. 괜찮아요? 이때 답은 고쳐놓고 가자. 그래서 X는 얼마가 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때 쟤를 0 만들어주는 X를 찾아준 게 정답이니까 X는 그래서 얼마가 된 거예요? 그치, X는 4다. 이게 답이에요. 괜찮아요? 밑에 답이 조금 부분적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그거 좀 고치면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밑에 답이 조금 부분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주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얘기해줄 건 하나야. 뭐냐? 날뛰는 애는 없앤다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항등식의 문자 얘가 다 되는 아이는 살리지 않는다야.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걔네들끼리 묶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걔를 죽이려면 0 만들어버린다. 이걸 생각해버리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2번으로 한 번만 더 볼까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번도 쭉 읽어보게 되면은 한번 키워드 잡아볼래? 자, 어디에 일단 밑줄 그어줘야 돼요? 2번에서도 문자 똑같이 밑줄을 그으면 어디에 밑줄을 그어야 될까요? 2번도? 그치? 이제 이 정도는 다 잡을 수 있죠?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얼마를 근으로 가진다 그랬냐면 1을 근으로 가진다. 이건 나중 문제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1을 근으로 갖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항등식의 문자부터 찾아봐. 저 문제를 통해서. 그거부터 딱 잡아주면 됩니다. 항등식의 문자가 누구예요? K죠. 그러면 이 K는 마찬가지야. 살려야 돼? 죽여야 돼? 죽여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항등식의 문자는 K였기 때문에 이 항등식의 문자를 죽인다. 그러니까 얘는 마찬가지 소거하면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열심히 죽여야 돼. 그럼 얘를 죽이기 위해서는 또 뭐 해야 되냐면 정리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저기는 문자가 더럽게 많은 듯이 보여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뒤에 읽었더니 얼마를 항상 근으로 갖는다라는 말이 포인트예요. 1을 근으로 갖는다는 게 포인트라는 건 여기 있는 얘 2차 방정식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그럼 실제 여기 있는 해를 구하면은 x값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m값 나온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n값 나온다는 소리예요? 여기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이야.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근은 x값이 아니면 다른 문자 값이야? 아니죠. 저기 앞에 있는 문자가 그대로 근이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x의 값이 1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는 요 말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요 근은
그래서 x의 값이 되었고 그 x가 무조건 1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x가 무조건 1이 되는 상황이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뭐야? 어차피 k라는 식에 관계없이 무조건 1 때려 넣으면 된다는 소리잖아요. 이제부터 보시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거 2번은 안 적어도 돼요. 이따가 똑같이 해봐야 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하나는 해봐야지. 하나는 해보고 넘어가야지. 그쵸? 여기까지는요. 얘는 여러분들이 좀 더 어려우니까 얘를 같이 한번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 1을 때려 넣어서 만들어주게 되는 식이 생길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1의 제곱이었던 1, 그 다음에 1 곱해주면서 나왔던 k 더하기 1,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나마 저긴 괄호 풀어줄 수 있으니까 괄호 풀어서 나는 마이너스 mk,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3m, 그 다음에 나는 더하기 n까지 잡아주면서 0이다 라는 요 식이 들어가게 되고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1을 항상 근으로 갖는다는 말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 된 거야. 1번이랑 똑같아진 상황이 된 거죠. 그럼 그 순간부터 여기 또 묶어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또 누구끼리 묶어야 돼? 또 k야. 죽여버려야 되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열심히 죽이기 위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k끼리 묶어서 나는 1 빼기 m의 k. 됐죠? 나머지들은 k가 없네요. 1 더하기 1은 계산해주세요. 그래서 2,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3m, 그 다음에 더하기 n. 이렇게 해서 잡아주게 된 계산 결과가 되겠고요. 괜찮아요? 결국 얘가 얼마가 되기만 하면 된다니까. 오케이. 얘가 0이 되면 된대잖아요. 이렇게 찾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살리레 주기레가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살리레 주기레가 갈렸으면은 당연히 살려야 돼, 아니면 죽여야 돼? 그러니까 명확하게 살려야 돼, 죽여야 돼? 살려 죽여? 열심히 죽이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주어졌던 K 앞에 붙어있는 얘네들을 죽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그래서 0으로 만들어주기 필요한 거고 그럼 걔를 찾아주기 위한 M을 찾아줘야 되겠고 그 M 찾은 걸 바탕으로 해서 얘 0 되게 하는 N을 찾아주셔야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왜? 여기가 0인 거는 얘가 죽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값이랑 얘가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0 되게 하는 거를 찾아주는 게 정답이 된다. 이렇게 찾아주는 거거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 N값 나오죠? 얼마인지 바로 나오죠? 얼마? 1.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0대기 하면서 여기 1 집어넣으니까 n 빼기 1이 0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n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n은 얼마일까? 똑같이 n이 1이죠. 그래서 m 더하기 n이 1 더하기 1에서 정답이 그래서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까지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항등식의 포인트는 결국 어떤 거냐면 어쨌든 둘이 완벽하게 똑같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는데 항등식의 문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걔는 미처 날뛰는 아이기 때문에 걔를 살려둘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웬만하면 죽이면서 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해주고 걔를 죽인 다음에 나머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알겠죠? 나머지는 어쨌든 값이 고정적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고정적인 값을 비교한다. 여기까지 생각해주면 됩니다. 두 개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딱 잡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괜찮아요?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질문할 거 있으면 꼭 질문하시고 정리 다 하셨으면은 밑에 1번까지는 풀어보세요. 1-1번까지 풀어봅니다.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여기 연습 많이 해보시면 좋아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결국 전반적으로 연습 잘 해보시면 되고 2개만 더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은. 알겠죠? 그냥 항등식에 되게 기본적인 거 있고 내가 봤을 때 요거 나가는 순간 니네 다 같이 멘탈 터질 것 같은데 오늘. 야 할까요? 할래 말래? 오늘 할래? 다음 시간에 할래? 원래 알면 편하긴 해. 다음 시간에요? 그래 다음 시간에 합시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2개만 보고 할 건데 수치대입법이랑 계수비교법을 전반적으로 비교하는 과정 이 2가지를 좀 같이 한번 보려고 해요. 내가 낸 결론은 딱 하나예요. 언제 수치대입법을 쓰는 게 편하고 언제 계수비교법을 쓰는 게 편하냐 라고 물어본다면 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대표형 2번은 같이 한 줄만 적고 갑시다. 한 줄만 적고 딱 봐봐. 푸는 거는 쉬우니까. 알겠죠? 얘는 진짜 쉬우니까. 자, 한 줄만 적어놔봐. 대표형 2번에서 포커스는 딱 한 줄만 적어놓고 가주세요. 자, 이거야. 다항식의 정리가 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얘처럼 단순하게 전개만 하면 되는 경우가 있죠. 괜찮아요? 그럼 단순하게 전개하는 거는 그나마 정리하기가 쉬운 편이거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다항식의 정리가 이렇게 적어줄까요? 그때 다항식의 정리가 쉬우면 서술형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서술형은 초운고 말고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기출문제들을 좀 보니까 초운고, 해원고인데 해원고도 막 그렇게 서술형에 관심을 두는 것 같지는 않고 초운고는 진짜 서술형을 내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서술형 나머지 학교들은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던데 그 서술형 문제로서 대놓고 이렇게 푸세요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다항식 정리가 쉬우면 무조건 이걸 쓰는 게 좋아요. 계수비교법을 쓰시는 게 훨씬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비교법을 사용한다. 이 얘기를 좀 하는데 왜 그러냐면 계수비교법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단순하게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요. 그래서 누가 같은지를 보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됐나요? 그럼 뭐야? 정리만 잘 해놓으면 계산하는 개꿀이라는 거야. 그쵸? 찾는 건 개꿀이라는 거야. 그래서 다항식의 정리가 쉬운 경우일 때는 그걸 드러내는 게 편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일 때는 웬만하면 계수비교법을 이용해서 답을 유도한다. 여기까지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계수비교법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일 때는 이제 3번에서 얘기하겠지만 얘처럼 정리하는 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죠. 정리하고 싶어도 그냥 정리할 때 손이 좀 안 가는 아이들. 괜찮아요?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게 2개 이상 같이 섞여 있는 아이들. 그런 경우일 때는 웬만하면 수치대입법 쓰는 게 편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런 경우일 때는 수치대입법 쓰는 게 편한데 수치대입법은 최대한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수치대입법이 너네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계수비교법이 훨씬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계수비교법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수비교법을 쓰는 게 좋아요. 됐나요? 왜냐면 이건 중요할 때 연습을 하거든. 그래서 여기 이제 펜다 내려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뭐냐? 왼쪽은 그냥 똑같아. x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마이너스 36. 근데 1차는 없었대. 그냥 1차 없었고 그러니까 나는 더하기 0x 빼기 36. 요렇게 그냥 일단 써놓고 가는 거야. 비교라도 할 수 있게. 괜찮아요? 그럼 나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정리 좀 해야 돼. 그래서 뭐해? 다 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 하나씩 주면 x세제곱 얘 주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bx제곱 얘 주면 그래서 마이너스 12x 얘 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 cx제곱 얘 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 bcx 그 다음에 얘 가져가면서 마이너스 12c까지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네요.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서 얘네 다 정리했더니 오케이. 그럼 나는 여기 있는 x세제곱 그 다음에 x제곱으로 붙어있는 애들끼리 묶고 그 다음에 x 있는 애들끼리 묶고 그 다음에 상수 마이너스 12c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x 있는 애들끼리 x제곱 있는 애들끼리 묶으면 그래서 x제곱은 b 더하기 c x 있는 거는 그래서 bc 마이너스 12 이렇게 해가지고 2가지를 같이 잡아줄 수가 있겠노라. 여기까지 잡아줬을 때 얘네 둘이 생겨먹은 게 똑같죠. 그럼 뭐하냐? 같은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만 비교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비교하는 것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비교하면 되는데 사실 문자 적은 거부터 비교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문자 더럽게 많은 거부터 비교하는 게 좋아요? 적은 거, 하나 있는 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문자 하나 있는 거부터 비교하는 게 짱입니다. 그래서 뭐하냐? 얘부터 비교하려고요.
얘는 C 혼자밖에 없잖아. 그쵸? 그럼 얘가 상수죠? 그러니까 여기도 상수. 이렇게 비교해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비교해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첫 번째 식. 그래서 마이너스 12C가 마이너스 36이다. 그래서 C가 얼마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괜찮아요? 그럼 C 찾았네? C 얼마? 그쵸? C는 325. 이렇게 된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바꿨잖아. 그럼 여기 있는 C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C들은 다 웬만하면 3호로 그 다음에 바꿔놓고 가주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바꿔놓고 갔을 때 그 다음으로 문자가 적은 게 보이지. 얘도 문자가 없고 얘도 문자가 없다는 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둘 다 문자가 없으니까 뭐해? 각 자리에 있는 것들끼리 비교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각 자리에 있는 것들끼리 비교해 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케이. 그래서 B 더하기 C. 근데 C가 3이니까. 그래서 B 더하기 3을 비교해 준 거랑 저기 있었던 A랑 같았고 그 다음에 저기 있었던 제가 3B죠. BC니까. 그래서 3B에서 나는 12를 뺐을 때 나오게 되는 건 1차항의 계수가 0이라고 했으니까 0이다. 이렇게 놓고 푸는 것이 돼. 그럼 얘네 둘 중에서 바로 답 찾기 쉬운 거는 위에 거야, 밑에 거야? 요거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B 찾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B는 얼마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용해서 B 찾으면 되니까 B는 얼마? B는 4가 됐고. 그럼 여기에 4 집어넣어서 4 더하기 3 해준 게 A죠. 그럼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7이죠. 그럼 뭐야? A, B, C 싹 다 더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7이랑 4랑 3 더해준 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식 정리하는 게 편하다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놓고 정리할 수 있다면 이렇게 개수비교법 각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 숫자 비교해서 계산해 주는 게 여러모로 도움 많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얘 다시 한번 해보시고 밑에 2-1번까지 해봅니다. 준비 시작. 얘 다시 한번 해보세요. 쉬워요. 여기는
지원아, 니네 학교 시험 늦게 보지? 너네 학교 시험 일정표 안 봤어요? 얘네 둘은 어린이날 전에 보거든? 둘이 날짜가 똑같아요. 근데 너 혼자 어린이날 후에 봐. 너네 학교 혼자 어린이날 후에 보더라고. 혹시 시험범위 나온 거 있니, 수학? 보통 어린이날 후에 보면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시험 보거든요, 항상. 기간이 빠듯하니까. 그러니까 기말고사 때 엄청 빠듯해가지고 어쨌든 그거 하는데 너는 되게 늦게 보더라고, 이번에 중간고사를. 너희들은 내 생각에 최대 최소까지 갈 것 같아. 초중고는 항상 최대 최소까지 갔고 해원고는 모르겠어요. 얘네는 너무 시험 범위가 너무 자주 바뀌어가지고 해원고는 잘 모르겠어. 쟤네는 항상 방정식까지 봤는데 방정식까지 보려고 그러나. 지원아, 너네는 시험 범위 나오면 무조건 얘기해줘야 된다. 그래서 알았지? 응. 자, 3번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근데 그건 너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범위 나오면 무조건 얘기해줘야 돼. 보통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첫날부터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고 첫날에 얘기 안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험 범위 4월 돼도 안 알려주잖아.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학교 선생님한테 재촉해야 돼요. 4월 돼도 안 알려주면. 알았지? 보통 4월 초에는 다 알려주시거든요. 한 달 전에 공부하라고 하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은 많이 봤어요. 시험 범위 정해놓고 시험 범위 안 줄일 거라서 시험 전날까지 진도 나가는 사람은 참 많이 봤는데 그런 사람들 진짜 많이 봤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는 없는데 고등학교는 되게 많아요. 전날까지 진도 빼는 사람들. 수행평가 때문에. 전날까지 진도 빼는 사람들 참 많이 봤는데 너네도 과연 그런 사람들인지 그거는 뭐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 근데 진도 나가는 속도가 느리니 빠르니? 너네 학교 지금? 적당해요? 전자하나요? 너네는? 잔잔해? 너네는? 오, 그러면 과연? 과연? 시험 전날까지 진도를 뺄 것인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문제인데 여기 있는 얘처럼 정리 좀 해놓고 갑시다. 그냥 이렇게 한 줄만 적어놔봐. 다항식의 정리가 어려우면 그때 여기 있는 얘는 다항식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다항식의 정리가 정확하게 하면 복잡하면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거는 그냥 뭐냐면 그냥 귀찮은 거야. 정리하는 게 너무 귀찮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정리하는 게 귀찮다면 이때는 뭘 쓰는 게 가장 좋냐면 이렇게 정리해주고 가주세요. 이때는 수치대입법을 사용해주는 게 짱이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주고 그럼 수치대입법은 어떻게 쓸 거니? 라고 얘기한다면요. 대부분 이렇게 딱 봐봐. 무조건 0대기 하는 걸 알려줘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수치대입법은 그나마 되게 땡큐한 거는 나이스한 거는 0되는 건 무조건 알려줘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0되기 하는 숫자들을 우리가 찾아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얘 솔루션 방법은 첫 번째 바로 어디를 째려보냐면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문자가 있을 건데 그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또 다른 문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등식의 문자라고 돼 있는 그 문자를 확인해주면 돼. 그러니까 뭘 먼저 확인해주면 되냐면요. 이렇게 적어줄래? 그때 그 문자 앞에 식을 먼저 확인해 주신 후 그 문자 앞에 식을 확인한 후에 반드시 얘를 얼마로 만들어주는 게 짱이냐면 그때 그 문자 앞에 있는 식이 0이 되도록 만들어주게 하는 게 짱입니다. 그래야 그 문자가 죽으니까. 그럼 그 문자가 죽으면 내가 문자가 저기 3개짜리가 확 줄어서 하나 아니면 2개로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찾아주는 게 필요해요. 지금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걸 좀 찾아줘야 되고요. 그거를 지금부터 보기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3개의 문자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3개의 문자들을 가지고 얘기할 테니까 여기 잘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문자 앞에 있는 식을 확인해서 그 식을 0으로 만들어준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가 지금부터 잡아주게 되는 건 지금부터 잘 보셨을 때 그냥 이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4랑 여기 있는 bx 괄호 x 빼기 2랑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c 괄호에 x 더하기 2랑 x 빼기 1입니다. 그때 여기 있었던 a랑 b랑 c가 우리가 찾아야 되는 문자고 걔네들 앞에 붙어있는 또 다른 항등식의 문자를 찾아봤더니 여기는 x
여기는 x랑 여기는 x-2가 곱해져 있는 꼴. 그 다음에 여기서는 x 더하기 2랑 여기는 x 빼기 1이 곱해져 있는 꼴.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식을 확인한 후에 그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식이 얼마가 되게 하는 것들을 찾아주는 게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0 되게 하는 거를 무조건 찾아주는 게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얘가 0, 그 다음에 여기 얘, 여기 얘, 그 다음에 여기 얘, 여기 있는 얘까지 싹 다 0으로 만들어주게 하는 애들을 다 찾아서 보여주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즉 우리가 마음대로 넣어도 되는 X 문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숫자나 막 때려 넣는 게 아니라 그 문자를 줄일 수 있는 문자의 숫자들을 때려 넣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들을 찾는 과정은 여기 0 되게 하는 것들만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0 되게 하는 숫자들을 먼저 확인해주고 순서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자 앞에 식을 확인했을 때 두 번째 무조건 뭐 해주면 되냐면 그냥 이거야. 이거는 적어놓고 가세요. 얘는 안 적어도 돼. 여긴 안 적어도 되고 여기 푸는 방법만. 괜찮아요? 그래서 수치대입법을 쓰는 거는 반드시 그 문자 앞에 주어져 있는 식이 얼마가 되게 하는 값을 찾아주면 되냐면 0. 이걸 만족해주는 이거를 만족하는 누구의 값을 찾아주면 되냐면은요. 그때 또 다른 항등식의 문자 그러니까 네모의 값을 찾는다. 여기까지 찾아주면서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그냥 다 순서대로 대입해주면 됩니다. 싹 다 넣으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식을 0으로 만족해주는 네모를 찾으면 그 네모를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알아서 문자가 죽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문자 죽으면 남아있는 문자가 있거든요. 그 남아있는 거를 가지고 어차피 둘이 같다니까 그렇게 해서 답을 유도하시면 됩니다. 끝났어요. 이제부터 잘 봐봐. 그럼 첫 번째 A, B를 동시에 죽일 수 있는 숫자가 하나 있어요. 그럼 그거 먼저 때려 넣으면 돼. 맞아요? 그럼 A, B를 같이 죽일 수 있는 숫자는 딱 하나밖에 없지. 그게 바로 누굽니까? A, B 둘 다 죽일 수 있는 숫자 누구? 0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X에다가 0을 넣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0 집어넣으면 얘 죽었고 얘 죽었고 얘 죽었어요. 다 죽었지. 그러니까 왼쪽에는 4만 남았고 여기는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C만 남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C값 구해주면 돼.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끝이네요. C는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나요? 마이너스 2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C는 마이너스 2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지우면서 이렇게 맞춰주면서 가주세요. 괜찮아요? 그럼 얘는 됐고 다음 그러면 우리는 A 찾든가 B 찾든가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B 먼저 죽이고 가는 게 짱이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B를 죽일 겁니다. X 얼마 집어넣으면 B는 죽어요? 0 말고? 그치? X에 2 집어넣으면 B는 또 죽죠? 0 말고. 0은 둘 다 죽으니까 안 되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X에 2 집어넣으면 여기 2. 2의 제곱이었던 4. 거기서 우리는 마이너스 2에 2. 그 다음에 더하기 4. 이렇게 잡아준 거랑 얘네 다 죽으면서 얘는 죽었고 얘는 2 집어넣으니까 우리는 2 빼기 1 하면 1. 그 다음에 여기는 4. 여기 곱하니까 마이너스 8이 되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또 넘어가니까 그래서 여기 있었던 2A가 8 더하기 8에서 만들어낸 16. 그래서 A가 똑같이 8이 되었음.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숫자 대입은 이렇게 하는 거. 그럼 마지막입니다. 그럼 A 남았죠. A만 있으면 좋겠죠. 앞에 있는 숫자가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지. 근데 마침 C 죽일 수 있는 숫자가 하나 남았지. 누구? 1. 그쵸? C만 죽일 수 있는 건 마이너스 2랑 1이 있는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개수가 뭔가 마이너스 2가 생기니까 불편하잖아.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1을 좀 넣어볼까? 라는 생각으로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X 대신에 1을 넣어. 그러면 나는 여기 1 빼기 A 더하기 4가 여기 1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B인데 여기 있는 B가 여기 A는 8 있었네요. 그러니까 A 찾아주게 되면서 여기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나는 여기에 더하기 4 그때 여기 있는 얘가 1 집어넣으니까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B 얘는 죽었음. 이렇게 된 거네요. 괜찮아요? C 죽이고 B만 남는 거니까 그럼 여기 이렇게 정리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B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없애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B는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B는 얼마? 그쵸. B는 그래서 3이 되는 거야. 셋을 더해준 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11에서 2 빼준 게 정답이에요. 그 정답은 9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수치대기법의 기본적인 방법은 무조건 숫자를 아무거나 집어넣는다는데 그 숫자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아무거나 때려 넣는 게 아니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아무거나 때려 넣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영되게 하는 문자들, 그래서 쟤네들이 사라지게 하는 문자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대입해서 문제를 구한다. 여기까지 생각해 주시면서 요거는 집에 가시자마자 꼭 복습을 해보시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카톡방에 올려주는 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 번호까지만 연습해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목요일날은 테스트는 없어요. 목요일에 테스트는 안 볼 거야. 오늘 거 연습 많이 해오시고 질문할 거 꼭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목요일날 볼게요. 고생.